지상 최대 취업 프로젝트 공채를 잡아라. 안녕하세요. 취업계의 수사반장 봉반장 박봉서입니다. 자, 이쯤 하면 좀 그만할 때도 됐는데 이거 언제까지 하나 싶은 방학 워즈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정말 잘 오신 겁니다. 사실 지금 방학 워즈 특집이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특집인데요. 바로 한국사 특집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수! 아주 여러와 같은 성원 고맙습니다. 예, 아주 좋아요. 예, 좋습니다. 자, 뭐 외국인들이 이렇게 좋아해요. 한국사를 하는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좋아를 하나? 예. 자, 이 영화에서 스타워즈가 사실 깨어난 포스로 관객들을 찾아왔다고 하면 오늘은 저희는 깨어난 한국사로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공채를 잡아라 시청자라면 모두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한국사를 노래하는 음유시인 김종우 강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무시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깨워드려야 되는데 강사님 일어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한국사 김종우입니다. 네, 새로 오신 본방장님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히려 오늘 이렇게 모시게 돼서 영광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이 김종우 강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저희 직업방송국 내에서도 팬이 굉장히 많으시고 특히나 저희 제작진한테 그렇게 많은 사랑과 총애를 받고 인정을 받고 계신데 오늘 정말 무척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이제 공채를 잡아라의 막내 형사 김수민 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충성 공채를 잡아라의 막내 형사 김수민입니다. 지난 가을이었죠. 벌써 가을이네요. 정말 직업 방송을 센세이션하게 만들었던 우리 김종우 강사님의 한국사. 오늘은 또 어떤 레전드를 남기게 될지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예, 사실 방학 워즈 특집이 한국사를 위해서 일부러 만든 특집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는데 기대가 되고요. 오늘부터 이제 3일간 한국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오늘 이렇게 다시 오시게 되셨는데 어떠신가요? 좀 두 번째인데 아직도 좀 낯섭니다. 네. 하지만 조금 이따 또 다시 풀리시면은 누구보다 재밌게 하실 것 같아요. 오늘 노래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런가요? 네. 뭐 혹시나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만들 수 있으면 만들 수 있도록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가을에 이제 왕을 중심으로 해서 고구려부터 조선까지 역사를 좀 단숨에 좀 훑어주셨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부분을 살펴보면 될까요? 네, PD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한번 방송 제의를 하신다고 해서 했는데 문화사를 한다고 제가 했습니다. 네. 전화를 끊고 아주 후회를 했습니다. 문화사를 2시간,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럼 취준생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 연애할 때 도움이 되고 교양도 쌓을 수 있고 일석삼조가 되는 문화사 중에서도 미술사 위주로 수업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미술사요? 있어 보이는 미술사. 그럼요. 제가 이걸로 결혼했습니다. 정말요? 결혼이요? 네, 이걸로 결혼했습니다. 기가 좀 끝. 눈이 번쩍. 예, 대단하신 미술사. 오늘 제가 그거를 좀 배워서 저도 결혼에 성공할 수 있을까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미술에 대해서 굉장히 문외한 애거든요. 기껏해야 우리 한국사에서 미술사라고 하면 최근에 뭐 영화 미인도 치화선 이런 거에서 나왔던 윤복 형님, 홍도 형님 이 정도밖에 알 수가 없는데 수미 씨는 좀 한국사, 이 미술사 좀 관심 있으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미술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정말요? 어느 정도 관심이 있긴 한데 사실 제가 막 찾아보는 정도는 아니고 미술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막 상상해보고 이런 거에 재미는 느끼는 편입니다. 어머니가 미술 선생님이셨군요. 일단은 전 강사님 말씀 중에 일단 연애를 이것으로 좀 성공하셔서 결혼하셨던 부분이 가장 좀 마음에 드는군요. 저는 강사님 믿고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같이 외쳐볼까요? 수사 개시! 공채를 잡아라 방학 워즈 에피소드 7 깨어난 한국사 스펙트로를 무기로 하는 직무중심 채용 변화로 대한민국 취업시장은 분쟁에 휩싸인다. 거기에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인해 신입사원 채용을 줄이려는 기업 공채 시장의 무리들이 취준생들의 희망을 동결해버린 것이다. 공잡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는 동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봉반장과 김수민 막내 형사는 비밀리에 한국사의 음유시인 김종우 강사를 깨우게 되는데
right now. 대표님 깨어나셔야죠. 일어나셔야죠. 일어나셔야 합니다. 아, 주무셨나요? 쪽잠을 아주 오늘은 노래가 아니라 이제 연기로서 또 한국사를 알려주셨습니다. 자, 예, 지금 보셨다시피 공채를 잡아라 방학워즈 특집 깨어난 종으로 함께하고 깨어난 종으로. 계십니다. 예, 전설의 레전드 우리 김종국 강사님 시작부터 이제 연기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한국미술사 오늘 역시 이제 고구려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오늘은 미술사가 좀 많은데 예. 그 중에서 크게 고구려의 고분벽화, 그다음 고려의 불화, 그다음 조선시대의 풍속화와 진경상수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선 옛그림 감상 원칙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두 분 박물관이나 그런 데 가시면 옛그림 어떻게 감상하시는지요? 저는 일단 그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나 옷, 뭐 자세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작은 부분들을 보는 네. 편이에요. 그 복만장님 은 아, 어떠세요? 저는 그런 거 안 보고요. 일단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예, 저는 남의 시선을 신경 쓰기 때문에 일단 팔부터 개고요. 아, 턱을 만지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알지도 못하지만. 미술품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전혀 뭐 남들이 날 어떻게 보나 지적으로 보이기 위한 그 부분만 신경을 씁니다. 이거는 뭐 맞는 건 아니죠? 네. 보통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딱 1m 간격으로 딱 해서 예. 줄을 서서 쭉 한 바퀴 돕니다. 맞아요. 딱 들어가게 오늘 60점이네. 그러면 하나당 1분씩 해서 60분 보는 걸로 하죠. 네. 근데 그렇게 보면 온전히 작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네. 그럼 어떻게 작품 이해하냐? 그러면 작품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작품의 크기에 대각선으로 그 방향으로 서서 보는 게 좋습니다. 대각선. 네. 그래서 큰 그림은 멀리서 예. 그리고 작은 그림은 가까이에서 가까이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림 자체를 볼 때 보는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서양 미술하고 좀 틀립니다, 여러분. 아. 그러니까 볼 때 잘 봐야 돼요. 박물관 가는 거하고 그다음 뭐 고흐나 그런 그림 보는 거하고 틀립니다. 썸녀하고 같이 갔는데 고흐 그림 볼 때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박물관 갈 때하고 그림 다릅니다. 우리나라 박물관은 옆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 방향에서 왼쪽 방향으로 보셔야 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옛날 글을 보면 옆으로 이렇게 썼죠. 아, 네네. 그래서 사각형 있으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지만 서양 그림은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으로. 밑으로. 그 보는 방향이 틀립니다. 그걸 보시고 봐야 하고 또 하나 유의할 점은 예. 그림 볼 때 좀 천천히 봐야 합니다. 천천히. 네, 너무 빠르게 보면 그림을 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60점이 있다. 그럼 그거 어떻게 다 천천히 보면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보면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주로 이렇게 팜프렛이 있는데 팜프렛의 앞에 있는 그림이 중요하죠. 핵심 그림이 메인 그림. 메인 그림이 그 그림 위주로 아까 본방장님 했듯이 이렇게 팔짱 끼고 대각선 각도로 1m에서 1.5m 정도 예. 딱 대각선 각도로 딱 해놓고 이렇게 해서 자세히 보면 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원칙을 좀 지켜주시면 됩니다. 역시 한국사의 음유 시인다우신 네. 그런 꼼꼼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찬찬히 훑어가면은 썸녀에게 좀 있어 보일 수 있겠다. 예, 그런 말씀이셨군요. 이 방법 그대로 이제 그림을 저희 이제 감상하면 되나요? 네네, 한번 예. 보시죠. 꼭 한번 써먹어 보시고 다음에 한번 후기를 말씀해 주세요. 예, 꼭 해드리겠습니다. 예, 언제 써먹을지 모르겠지만, 예. 자, 본격적으로 그럼 이제 고구려 시대 벽화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네. 예. 이 그림은 안악사무분입니다. 지금 북한 쪽에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건 볼 수 없습니다. 거기 북한에 있으니까 있으니까 못 가는 거죠. 거기서 갈 수가 없어요. 예. 네. 그 사진으로만 볼 수 있고 지금 이게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지정돼가지고 통일돼도 이제 유리창으로 지금 이게 칸막이를 쳐놔가지고 예. 실제로 이제 그림을 보기엔 좀 힘듭니다. 지금 잘 관리는 되고 있는 건가요? 그거는 확실히는 알 수 알 수 없지만, 없군요. 네. 저 그림을 보시면 사람이 큰 사람이 있죠. 네. 예. 큰 사람이 있고 그 밑에 옆에 작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 큰 사람이 무덤 주인입니다. 그래서 무덤 주인 신분이 큰 사람들은 크게 그리고 예. 신분이 작은 사람은 그림을 크기가 작게 그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림 잘 보시면 알겠지만 고구려는 그 죽은 다음 사람이
그대로 삶이 이어진다고 봤습니다. 죽어서도? 이어진다고 해가지고 무덤에다가 굴식 돌방이거든요. 예. 무덤을 방으로 만들어요. 그 약간 돌로. 진시황 같네요. 진시황. 그렇죠. 진시황은 아예 사람 모형으로 아예 만들어 놓은 네. 거고,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규모가 좀 작으니까 거기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다음 생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벽화에다가 뭐 살았던 당시의 모습을 다 그려놨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는 고구려의 그런 생활 풍속 같은 거를 벽화를 통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있죠. 상당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데 사실 설명 듣기 전에 그림만 봤을 때는 설명해 주셨던 이제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이제 살짝 갔을 때 가운데 일단 큰 사람 보이고 왼쪽에서 두 번째 사람은 저희 공채를 잡아라 GPD를 좀 닮은 것 같은 느낌도 있었고 했던 그런 느낌인데 일단 설명을 듣고 나니까 좀 확실하게 이해가 가네요. 김수민 캐스터는 어떠세요? 네, 저 일단 보면서 다들 옛날 사람들 비슷하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약간 옛날 분들은 풍채가 좋으신가 봐요. 머리도 좀 크신 것 같고. 머리가 커요. 무튼 이렇게 가운데 이분이 엄청 커서 약간 주인공이구나 싶기는 했었고요. 예. 옛날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덕분에 그래도 우리가 현대에 와서 고구려 시대에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옷을 입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어서 참 좋은 것 같네요. 예. 근데 이게 무덤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니까 직접 보면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해요. 좀 어둑어둑한 이런 느낌도 또 옷도 있으니까요. 막 뻘겋고 막 이러니까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하네요. 참, 그림에 대해서 뭐 벌써 시작이긴 하지만 벌써 재미가 있습니다. 흥미가 느껴지고요. 다음은 좀 어떤 그림 또 살펴볼까요? 네, 다음은 고구려 수렵도인데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고 한 그림입니다. 한번 그림 보시죠. 이 그림이군요. 많이 네. 그림이에요. 이 그림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본바사? 이 그림을 보면 일단은 저는 그 민속주점 갔을 때 네네, 벽지에 그렇죠. 그려져 있는 많은 그림이 그려져 네네. 있고 또 우리가 무슨 민족입니까? 아, 그렇죠. 예. 배달의 달리는. 공영방송이죠. 안 되겠죠. 띵띵민족. 예, 땡땡민족. 땡땡민족 앱에 선정 나올 때 나왔었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때 유승용 그분이 왜 이렇게 말을 걸어서 예, 말했죠. 그렇죠, 예. 거기서 왜 말을 타시는데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그렇죠. 수렵도 나오는 건데 그 그림을 아까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이 약간 띄어져 나온 게 있죠. 예. 네, 벽화를 그릴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벽화를 그릴 때 하나는 벽에다 바로 그리는 그림이 있고 아니면 프레스코라고 해가지고 회칠을 해가지고 그림 그리는 게 있는데 예. 이 그림은 회칠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시간이 지니까 그 회칠한 게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그래서 돼 있군요, 그렇죠. 그림이. 그래서 좀 나가 이게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누구한테 설명할 때 왜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러면 회칠한 게 떨어져 나간 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딱 있어 보이고 그다음 이게 왜 고구려 민족이냐 아까 얼굴을 보면 여기 뭐 썼습니까? 얼굴을 보면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모자에 얼굴 그 한번 깃털 보면. 붙어 얼굴 있는. 쪽에 그 모자에 깃털이 이렇게 예, 있죠. 예. 네. 모자에 깃털이 있죠. 이건 우리 고구려 전통 양식입니다. 이게. 그리고 아주 생동감이 있죠. 그림 보시면 말을 타면서 아주 생동감 있게 사냥하는 기술이 있고 다 뛰어다니네요. 네, 다 뛰어다니고 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활을 쏠 때 그냥 이렇게 쏘지 않습니다. 뒤로 돌아가지고 뒤로 돌아 쏘죠. 그거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 제주에서 말 한번 타보시면 알 거예요. 말 한번 위에 타보면 그 높이감이 무섭습니다. 네, 그 위에서 균형만 잡기도 그렇죠. 힘든데 근데 그 위에서 달리면서도 옆으로 해서 화살을 쏜다는 것은 상당히 이거 고난이도 그 기술인데 예. 고구려는 무슨 민족이다? 기마 민족이라는 그게 그렇죠. 있고 예. 그리고 이 그림만 봐도 이 속도감 그리고 산을 지금 그린 거 보세요. 밑에 그린 거 아주 간략하게 네, 있죠. 산은 되게 그렇습니다. 작게 예. 나와요. 이 현대미술로 하면 이거 포스트 모던입니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예, 이게 심플함. 이 속도감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사슴과 호랑이 같은 다양한 사냥감을 잡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 그렇군요. 네. 속도감이 정말 그대로 느껴지는 그림이고요. 자, 이제 다음 그림이 또 준비가 되는데 이게 지금 글쎄요. 두 사람이 엉켜 있는 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거 딱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네. 각적총이죠. 그렇군요. 네, 각적총이 예. 뭐냐면 한문으로 하면 그게 씨름한다는 겁니다. 씨를. 네, 그러면 한국어로 지금 표현하면 그냥 씨름도예요. 근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사람이 한 사람이 어떻게 코가 매부리코예요. 예. 코를 그래요? 한번 보세요. 예. 매부리코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여기 카메라 선생님들도 있고 여기 보조화 선생님인데 매부리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네요. 없죠. 매부리코는 우리나라 신현준 빼고. 그렇죠. 신현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해요? 아랍 사람. 그렇죠.
서혁인입니다. 서혁인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고구려에서 신음하고 있네? 그럼 고구려는 다민족, 다양한 민족이 와서 활동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 외국인이 와서 우리나라 문화 체험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활동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네네. 예, 뭐 씨름 그림까지 살펴봤고요. 설명을 해주니까 정말 재밌게 재밌어요. 그림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이제 김정우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한국미술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그림은 이제 이 그림은 뭔가요? 진행이 빠르네요. 네. 그림이. 이거 아기자기하게 생겼어요, 그림이. 약간 맨 오른쪽에 용 같은 그림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용 맞나요? 맞습니다. 용 맞고 뒤쪽에 이제 소가 있고 사람이 소를 하고. 네. 수민 씨 이 사람 누굴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글쎄요, 막 구름 타고 다니는 것 같은데. 네네. 신인가요? 가운데 선녀 막 이런 건가? 그렇지. 가운데 그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대각선으로. 네, 대각선으로 물이 흐르고 있어요. 대충 알 것 같네요. 네, 뭡니까? 그 견우화직녀? 맞습니다. 견우화직녀. 근데 견우화직녀 물이 아니라 밑에 뭐 까마귀 밟고 그거 그렇죠. 아닌가요? 물이 있으니까 이제 그 나중에 까마귀가 이제 이어지는 거죠. 견우님, 증녀공주. 이게 은하수입니다. 가운데 있는 게. 이게 은하수구나. 하늘에 있는 은하수를 어떻게 돼? 표현한 건데 거기에서 이제 견우직녀 설화를 거기다 놓은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럼 견우직녀 설화가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2000년 넘게 이어진 그 설화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이걸 오래됐네요. 통해서. 네. 굉장히 오래된 그림인데 저게 지금 남자 여자 견우직녀가 그렇죠. 견우직녀가 헤어져 있고 가운데 헤어져 있어서 은하수가 딱 있는 아. 거예요. 견우직녀 얘기까지 정말 오래된 얘기고 네네. 로맨틱하고 그런 얘기 살펴봤고요. 또 그다음 작품 어떤 게 있나요? 네. 다음 작품은 고구려 이게 여러분 취준생 여러분 요게 가장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본 것들은 별로 그렇게 잘 나오진 않고 이게 잘 나오는데 보세요. 그림 보시면 띄어져 나온 게 없죠. 네. 그대로 다 그대로 원형이 있죠. 있네요. 아까 그림하고 예. 틀리죠. 왜 이렇게 아까 그림 꽂혀져 약간 있죠? 띄어져 나왔죠. 그렇죠, 예. 이건 안 띄어져 있죠. 그냥 그렸나 보네요. 그렇죠. 그러면? 벽에다 그린 겁니다. 그럼 수민 씨 질문할게요. 네. 옆에다 벽에다 바로 그린 그림이 더 보존이 잘 되는지? 아니요. 기술이 좋을까요? 아니면 아까처럼 회칠한 게 더 기술이 좋을까요? 바로 그리는 게 더 기술력이 좋아야겠죠. 그렇죠. 울퉁불퉁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벽면을 잘 다듬고 그다음 물감 같은 것도 잘 써야겠죠. 물감 같은 거는 보통 광석을 갈아가지고 합니다. 광석을 갈았기 때문에 이게 채색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전에는 생활 양식을 그림을 그렸는데 그러게요. 이제 생활 양식을 그리지 않고 뭘 그립니까? 이상한 보시면. 몬스터 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도교의 방위신이에요. 신입니까? 네, 방위신은 뭐야? 사람을 지켜주는 거거든요. 예. 청룡, 주작, 백호, 현무인데 동서남북을 지켜주는 방위신을 그려놓은 겁니다. 왜 이렇게 그려놨냐? 이제 내세 의식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그전에는 죽은 다음 생애가 그대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제 그대로 가지 않고 새로운 세계가 온다고 생각한 거죠. 죽고 나면? 그럼 죽고 나면 새로운 세계로 오면 자기가 불안하죠. 귀족인데 잘 살았는데. 그렇죠. 계속 귀족하고 싶은데. 그렇지, 기숙하고 싶은데 불안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줄 방위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방위신 4개를 그려놓은 겁니다. 벽면에다가. 그렇군요. 네, 이게 사신도입니다. 이런 뜻이. 이 그림 한 장에서 뭐 의식 변화의 역사까지 쭉 살펴볼 수 있어서 보통 그림은 아니네요, 이 네, 그림이. 그렇죠. 예. 자, 이제 고구려 벽화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재밌습니다. 요 다음 어떤 것도 준비해 주셨나요? 네, 재미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문제를 푸나요, 오늘? 네, 문제 한번 문제 푸는 시간이 있었구나. 네. 예. 자, 문제 한번 보시죠. 살펴볼까요? 예. 네. 다음 그림을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면 돼 있는데 그림 보시면 하나는 두 가지네요. 두 가지죠. 두 가지 다 사람이 그려져 있죠. 네. 예. 네, 사람이 그려져 있으면 여러분 그 문제 풀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냐 아니면 동물이냐 아까 같은 그런 몬스터 같은 괴물이냐 예. 그럼 보시면 되는데 아까 같은 사신도가 그려져 있으면 고구려 후기입니다. 고구려 후기예요. 예. 후기고 연계소문하고 도교로 딱 연결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사람이? 사람이 그려져 있으면 이제 후기는 아니고 그 전 중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기로 옳은 거 보면 송산리 공주 송산리 고분군은 하면 백제예요. 이건 공부하시면 공주. 네 나중에 공부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안 되시면 제 거 카페 수업 있으니까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 네. 카페 방문 가겠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제 카페에 가입하신 분이 15명 정도 되시는데 이야. 그 방문이 아니고 가입을 하신 가입하신 가입을 하신. 방문한 분까지 합하면 더 많아지겠죠. 그렇겠죠. 방송의 위력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제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네. 예. 그다음 니은 굴식 돌방 무덤 내부로 그려져 있다. 맞습니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다음 도교적 내세관 이거 함정이에요. 도교. 도교가 나오면 아까 나왔던 후기 몬스터. 그렇지 사신도입니다. 어. 그다음 귀족의 풍요로운 생활을 엿볼 수 있다. 맞죠?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리을입니다. 4번이 4번이 정답이다. 정답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정답, 하니까 쉬운데 예. 이게 기억 이런 거는 다른 걸 공부를 해야 풀 수 있겠네요. 몰라도 제가 풀 수 있나요? 항상 얘기하는데 한국사 공부할 때 이렇게 합니다. 모든 거 다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네? 모든 걸 다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아. 그냥 버릴 거는 버리세요. 뭐 알겠죠? 한국사 시험이라든지 한국사 능력 시험이라든지 그런 거 볼 때 명심해야 합니다. 강사가 얘기했던 거 아니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오더라도 내가 몰라? 그러면 어떻게 돼? 버려버려야 돼요. 아는 거 위주로 문제를 풀면 여러분 충분히 한국사 능력 시험이라든지 그다음 여러 가지 한국사 시험에서 크게 성적 올릴 수 있습니다. 사실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르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불안하기 찾아보고 마련이거든요. 예. 근데 과감하게 버리라는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요. 예, 쓸데없이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강사님들이 얘기해 주시는 것만 좀 정리하고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공채를 잡아라 방학 워즈 한국사, 미술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고구려를 좀 이제 살펴봤으니까 그 다음 고려를 한번 또 넘어가 네. 볼까요? 고려를 대표하는 불교 미술은 고려 시대 후기 불화가 있습니다. 물론 부석사 조사당 벽화도 있는데 벽화는 너무 그 훼손이 많이 돼가지고 시험 문제도 별로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네. 불화가 잘 나오기 때문에 불화 위주로 제가 한번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네. 불화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일본에 소장돼 있습니다. 아 왜죠?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훔쳐갔나요? 전쟁 났을 하나 때? 훔쳐간 거 맞습니다. 또 하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선물로 줬나? 그것도 맞아요. 왜 그러냐면 조선시대 때는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예. 일본하고 교류할 때 불교 미술품을 달라고 하면 주기도 하고 또 일본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본 사람들이 훔쳐가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불화가 지금 일본에 남아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따 보여줄 그림들도 거의 다가 일본에서 소장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불교 미술하면 저는 그 금빛의 화려한 색감이 기억이 나는데요. 고려의 불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화려한 그림들이 많나요? 네. 고려 지금 불화하면 거의 그렇게 생각하신다는데 그게 다 고려 불화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화려하면 네, 화려하면 다 예. 고려 불화고 그리고 불화 거의 대부분이 고려 시대 때 많이 제작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선은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불화 생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림 한번 보시죠. 예. 네. 그림을 보시면 이 시기의 불화는 보시면 어떻게 돼요? 바탕이 무슨 바탕이에요? 검은색인가요? 검은색 바탕이시죠? 이건 뭘로 하냐면 검은색 종이로 그린 게 아니고 검은색 비단에다 그린 겁니다. 아 비단에 비단이요? 그린 네, 거. 검은색 비단에다. 종이에다 그리면 천년을 못 가요. 아. 산화되죠. 오래되면. 썩어서 그쵸, 없어지기도 썩어도 하고, 되고 예. 이제 눌러지고 하니까 거의 비단에다 그린 그림이 오래 갑니다. 비단은 오래 가는구나. 그렇죠. 비단은 섬유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 보시면 화려하죠. 그림이. 네. 빨간색. 빨간색 옷을 있고 그 빨간색보다 뒤에 있는 게 그 황금색으로 돼 있죠. 저 뭐예요? 위에 이렇게 천사들을 하는 것. 천사 이건 휘광이라고 해가지고 부처님은 사람들이 볼 때 완벽한 휘광이 그 아우라라고 하죠. 그렇죠. 뒤에서 원빈을 보면 그렇죠, 뒤에서 그렇죠. 뭐 빛이 예. 난다 이런 빛을- 것처럼.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림 표현한 건데 그걸 그림 표현할 때 뭘로 했냐? 뒤에 할 때 금으로 칠한 겁니다. 진짜 금인가요? 진짜 금입니다. 금을 진짜 금으로요? 네, 수은으로 금을 녹여가지고 금을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약간 네. 인종이 다른 것 같아요. 한 분은. 그거는 이제 좀 오래돼가지고 색실이 좀 그렇군요. 인종이 다른 게 아니고. 아. 네네. 네. 네. 난 고려 시대에도 또 이렇게 다인종 이렇게 막 섞여 살았다, 막 이런 뜻이 담겨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고 그냥 세월의 흐름 때문에 네네. 약간 탁하게 됐다 이렇게 네네. 된 거 알 수 있었고요. 또 이게 잘 살펴보니까 저 그림 제일 왼쪽 부분에 네네. 조그마한 개미 같은 크기의 사람이 한 명 그려져 있더라고요. 네네 사람 있는데 저 그림은 그냥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운데 있으신 분이 아미타 열애예요. 아미타 열애는 아미타 부처님인데 이렇게 숙이고 있는 분이요? 네 아니야 숙이고 있는 사람 말고 그 아. 빨간색 옷 입으신 분. 아, 네네. 빨간색 옷 입으신 분이 아미타인데 아미타 부처님은 죽은 다음에 이제 중생들을 극락세계에
해주는 사람. 중요하신 분이네요. 보내주는 사람. 그렇죠. 예. 극락 세계에서 천국으로 이제 데려가주는. 그렇죠. 천국 데려가는 사람인데 저 밑에 조그맣게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이에요. 좌측 하단 좌측 그냥 하단에. 일반 사람. 요만한 사람. 예. 그렇죠. 진리를 추구하는 선제 동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권문세족일 수도 있고 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왕이나 권문세족이 소원을 비는 거예요. 죽은 다음 어디 가고 이렇게 천국 가고 싶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미타 부처님 그래 가고 싶어 하면서 데리고 가는 그 장면을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원래 부처님은 절대 혼자 다니잖아요. 넘어갑니다. 공채를 잡아라 방학원. 이씨지만의 그 미술관이다 해서 리움이죠. 그런 뜻인가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해석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 밥도 끊기는 건 아니에요. 전혀 아니겠죠. 대놓고 이렇게 하지 않고 화장할 때도 대놓고 이렇게 하지 않고 물광으로 은은하게 내추럴 그렇죠. 화장이 내추럴 화장이 이렇게 다 보내주고 지옥 가는 사람 누가 있을까 도대체? 많을 것 같은데. 엄청나고. 그 와중에도 있겠죠. 예. 네.